자,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도함수의 활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바이블의 제목상으로는 이 도함수의 활용이 마지막 단원인데, 도함수의 활용 단원을 세 동강 내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한 파트,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극소 최대 최소 한 파트, 그 다음에 지금 이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르는 방부등식의 활용과 속도가 적도까지 이렇게 세 덩어리 중 마지막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이미 중요한 게 시작됐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가급적 오늘과 목요일 요번 주 한 주의 수업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능의 한복판이다.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니까 절대 지각이나 결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본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가 이걸 풀었던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속도를 지금 푸는 속도의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는 계속 연장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극대 극소 찾고 증감 찾고 그렇게 해서 도함수를 이용하여 어디가 증가 구간이고 어디가 감소 구간이고 이걸 이제 그려 넣는데 거기에 3차 함수라는 다항함수의 특징들까지 얹어서 내가 하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녀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내야 된다.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으면 마이너스 3에서 3, 4이라고 하는 이 커튼을 딱 쳤을 때 내 눈 앞에 보이는 이 커튼의 무대 안 구간에서 그래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야? 가장 낮은 데가 어디야? 그때의 Y 좌표가 얼마야?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되는 거라고. 나한테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여기 커튼 치고 여기 커튼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여기 좌표 여기 좌표 니네가 알고 있다면 이게 최대인지 이게 최소인지 왜 몰라? 얼마인지 왜 모르겠어? 오로지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고 뭐야?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그래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관건이고 첫 번째 단계는 아이고 f 프라임 도함수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지.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6으로 정성스럽게 묶어서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또 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녀석의 아래로 볼록에 도함수를 그리고 마이너스 2 1에서 근이고 요 왼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 이 함수는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 플러스 1에서 극소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3차 함수가 되는데 거기에 커튼을 마이너스 3과 3에서 이렇게 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도함수로 알 수 있는 거고 구체적인 좌표축이나 위치 같은 거는 값을 넣어서 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최대 최소 단원의 개념 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아주 기계적으로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극대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극대값이 얼마냐 빨리 불러봐. 시간 없어. 안 구했어 아무도? 25? 그 다음에 F1 극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이게 극소 그리고 이제 구간의 양끝값 마이너스 3 얼마? 14 14 구간의 양끝값 중 나머지 하나 F3 이게 얼마? 50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에 읽어보면 이거 네 값을 비교해가지고 이 중에 제일 큰 애가 최대고 제일 작은 애가 최소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대로 그린다면 이게 25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3 요게 14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고 요 녀석이 마이너스 2 높이에
그리고 요 녀석이 50의 높이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와 1이니까 여기를 3등분하면 마이너스 1, 0쯤 되니까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비껴서 y축이 있을 테고,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니까, 그리고 이게 y절편이 또 양수가 되니까 아주 미세하게 그리자면 요 정도가 x축이 될 거예요. 0일 때 5의 높이가 되는, 이렇게 내 눈앞에 이걸 그려내서 이 커튼 안쪽에서, 이쪽 지우고 이쪽 지우고, 이 커튼의 안쪽에서 어디가 가장 높은지, 어디가 가장 낮은지. 그러니까 요놈 두 놈이 최소의 후보였고 요놈 두 놈이 최대의 후보였다. 그래서 비교해보니 이 50이라는 높이가 25보다 커서 최대가 됐고, 요 14라는 높이보다 마이너스 2라는 높이가 더 낮아서 최소가 되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이제 처음 할 때. 그래프를 성심성의껏 그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만 지금 최대 최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은 중요한 거야. 응?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 함수고 이런 내용에 딱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 물은 진짜 요걸로 끝인 거다. 연습의 문제가 아니고 실전의 문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과정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쳤나를 보여줄게. 나는 정확하게 최대와 최소가 어떤 x값에서 생기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두 값만 집어넣을 거예요. 3차 함수의 특징 때문에 사실은 비교가 뭐 이렇게 마이너스 3과 극대를, 그리고 3과 극소를, 3과 극대를, 마이너스 3과 극소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3차 함수의 특징 때문에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높을지 알고 있다고. 자, 항상 나는 이제 안 그린다만 너희는 이런 식의 가상의 박스를 늘 생각을 좀 하세요. 가상의 박스를 생각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이 직사각형을 4등분한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 선상에 이렇게 4번의 그리는 훈련을 좀 하라고. 4번의 그리는 훈련을 좀 하라고. 항상 모든 3차 함수 다 이렇게. 하다못해 변곡점에 대한 대칭 상태로 그리는 훈련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2잖니? 이게 극대의 위치가, 극소의 위치가 1이잖니? 그럼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0.5예요. 둘이 더해서 반, 가운데지. 마이너스 2와 1의 가운데. 변곡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0.5.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한 칸당 길이가 1.5라는 뜻이에요. 1.5, 1.5. 그러면 이 극대의 높이를 다시 지나가게 되는 x의 위치가 얼마일까? 정확히 얼마니, 우진아? 2.5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니? 마이너스 3.5지. 진우야, 입 벌려서 소리 내. 알겠지? 네가 생각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걸 소리로 확인하라고. 이게 1.5씩 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1.5 가면 마이너스 3.5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커튼은 어디서 닫히지, 얘들아? 마이너스 3에서 닫혔지. 마이너스 3에서 닫힐 것이므로 요 3에 걸리는 높이는 극소의 높이보다 높게 돼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쪽 커튼은 어디서 닫히기로 했니? 3이니까 2.5를 넘어간 라인에서 닫히기로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닿아 있는 이 높이가 요 극대의 높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x 이퀄 3에서 최대를 갖기로 되어 있는 거고, x 이퀄 1에서
최소를 갖기로 되어 있는 거야. 3차 함수의 특징을 살펴서 1과 3만 딱 넣고 끝낼 거라고요. 나머지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 더군다나 지금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하는 애였어요. 왜냐? 이 개수가 나랑 별로 안 친해. 이 개수들이. 나랑 별로 안 친해. 내가 한눈에 어떤 애구나 하고 딱 쏙 들어오는 그런 개수들이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나랑 무지하게 친한 애지. 이 정도 되면 미분을 안 한다고요. 이 정도 되면. 왜? 자, fx는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지. 이걸 이제 애초에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다시 한번 직사각형 박스를 머릿속에 상상하시고요. 상상하시고, 자, 이제 서서히 이걸 이제 안 할 수 있어, 우리가. 안 할 수 있어, 서서히. 그래서 4등분 한 다음에 여길 관통해서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변곡점 찍고 여길 지났다가 요렇게 관통해서 내려가는 3차 함수를 그리되 x-1에서 중근, 0에서 관통. 그 말은 x축을 요렇게 연장해 놓으면, 그리고 y축을 요렇게 연장해 놓으면 여기가 0에서 관통, 1에서 스침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0에서 2 사이에 커튼을 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딱 커튼을 쳤을 때 얘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얼마나 내려가냐면 딱 이만큼의 거리 2배의 위치에 2까지 내려가서 커튼을 이렇게 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요 x 이퀄 2 요 라인에서 최소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2를 딱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야? 내 눈에 보이네?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0 이렇게 된다 는 얘기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저는 미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위치는 다 어떻게 된다? 3분의 1, 3분의 2, 1 여기까지 3분의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 함수의 특징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얘가 나랑 친한 애야? 안 친한 애야?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하면 미분을 할 일이 많지 않아요. 내가 니네들 이거 연습될 때까지 계속 나오면 보여줄 거야. 특히나 너희에게 암기하라고 했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과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둘 다 이렇게 위아래 4짜리 정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이런 아이라고. 가로 세로 4 가로 4. 그래서 이 둘 다 그런 애야. 알겠어? 근데 이런 애가 평행이동만 할 뿐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첫째 이거 확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3차항의 개수가 1이다. 도나? 3차항의 개수가 1이다. 와 실근과 중근 사이의 간격이 하나, 둘, 셋. 이 길이가 3이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3차항의 개수가 1이다와 실근과 중근의 간격이 3이면 다 이거야. 다 이거라고. 숫자가 조금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런 녀석 같으면
완전히 내 활동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정사각형 딱 그리고 가로사 세로사 에다가 반 딱 잘라서 절반 통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3차 함수 그리고 아이씨 이게 연결 동작이 돼버렸네. 그리고 원래 x제곱으로 묶이면 x-3이니까 여기가 y축인 0과 3이었거든. 0과 3. 근데 그걸 위로 2칸 올렸으니까 이게 4칸짜리니까 위로 2칸 올린다는 건 변곡점 자리에 x축을 이렇게 긋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2까지 올라가고 얘가 마이너스 2로 딸려 올라오게 되죠. 알겠어요? 그런 애를 0과 3에서 잘랐다. 0과 3에서 커튼을 이렇게 쳤다. 그럼 딱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여기로 말해도 여기로 말해도 2인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인 거고. 예, 그림을 그릴 일이 없다고 얘들아. 아니 그림을 그릴 일이 아니라 미분을 할 일이 없다고. 미분을 할 일이 없다고. 나랑 친한 애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물론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못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꼭 해야 돼가 아니라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그리고 그 도함수로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고 극대극소 위치를 찾고 하는 훈련도 초반인 너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작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걸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건 무슨 말이냐? 이게 보시면 요 플러스 1은 이제 항상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보면 여기서 중근과 실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완전 땡큐인 거라고. x 제곱 x-6 오케이. 이건 3은 아니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보다 훨씬 큰 애예요. 훨씬 큰 애. 훨씬 큰 애이긴 한데 어쨌든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직사각형 하나를 생각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다 변곡점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중근이 0, 실근이 6인 가로축을 이렇게 그었다가 그걸 플러스 1만큼 올리는 거니까 이제 x축이 1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된다고. 1만큼 내려와 있고 y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의 높이가 1인 거죠. 이러고 이제 싹 지우면 돼요. 그럼 맞춰 그린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커튼을 0에서 A까지 칠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우는 거지. 그럼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요 놈의 높이가 바로 F0이에요. F0. 0에서의 함수값이란 뜻이지. 숫자로는 1이고. 근데 F0이 최대값을 가지게 할 정수 A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커튼을 이렇게 열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커튼을 이렇게 열기 시작하면 얘가 요만큼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기가 최대값이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어느 순간부터겠어? 문제가 되는 건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커튼이 여기서 닫히면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 높이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가 문제인 거라고요. 커튼은 여기까지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A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답이고 그래서 A 중 제일 클 수 있는 정수값은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나와도 F0을 최대값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같은 높이니까. 알겠어?
요건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뭐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게 문자 하나면 종속변수거든? 문자 하나면 종속변수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일단 편의적으로 이 녀석을 이렇게 종속변수 하나로 둔 함수로 보세요. 여기 자연계 학생들이 많은데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X변수 하나, Y변수 하나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어. 너희는 종속변수 하나의 독립변수가 수십 개 있는 함수를 다룰 거예요. 그렇잖아. 세상에 어떻게 변수가 하나하나씩이야. 종속변수 하나에 대해서 식물이 자란다라는 거 하나에도 물, 햇빛, 양분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t라고 하는 종속변수를 내가 만들어 놓고 이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독립변수가 두 개였던 거지. 알겠어? 독립변수가 두 개였던 거지. 근데 고교 범위 안에서는 독립변수가 두 개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 변수 두 개를 합쳐줄 건덕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로 통일할. 그래서 x제곱 대신에 4-2y 제곱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 아이가 y에 대한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y에 대한 3차 함수. t가 y에 대한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바꿔주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간 y제곱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간 y 마이너스 루트 2 y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y에 대한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알겠어? y라고 해서 늘 세로축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독립변수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가로축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축에 y축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세로축에 t축을 그리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할 때 인마가 이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무한대로 내려가는 애 뿐이거든. 그럼 최대 최소가 있을 수가 없지. 그 말은 커튼이 닫힌다는 소리예요. 커튼이 왜 닫히냐? 얘네 둘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x제곱은 하고 4-2y 제곱이라고 났기 때문에 x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므로 원천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져요. x제곱이. 근데 그 x제곱이 4-2y 제곱이므로 임마 넘겨서 생각해보면 y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걸 펼쳐보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의 y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나 이거 지금 여기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 0이 딱 변곡점이 되는 이런 3차 함수를 그릴 예정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딱 여기부터 이 근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한번 하고 닫고 끝내라는 소리입니다. 커튼이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 눈에 보시다시피 최대값은 바로 극대값이고요. 최대이자 극대이고요. 최소값, 최소이자 극소네요.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둘 다 구하면 바보지. 누가 봐도 원점 대칭인데. 그러니까 한쪽만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 붙여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는 극대 방법도 있지만 변곡점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3차 함수는 항상 1대 루트 3을 유지한다 했다. 1대 루트 3. 따라서 이 점을 생각하면 루트 2를 루트 3으로 보았을 때 1에 해당하는 이 자리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를 루트 3분의 1배 한 거지. 알겠어?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요런 데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편해요. 요런 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마치면 플러스 값이 나올 텐데 그것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계속 가 봅시다. 일단은 여기는 여기 약간 어렵지? 무리지? 아이드나? 좀 전에 우리가 3차 함수를 얘네들이 내주고 나한테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훈련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나 식을 안 줄 거야. 식을 안 주고 상황을 줄 테니 이걸로 너희가 직사각형 넓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의 함수를 만들고 그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 또는 최대가 되게 하는 변수값을 구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2차 함수 때 많이 해봤죠, 사실은. 그래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단계를 더 거쳐가는 것이므로 계산이 길어지고 첫 번째 계산이 길어져서 많이들 틀린다는 거 하나. 계산이 길어지면 희한하게 틀리더라고. 부담스러운가 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독립변수를 내 마음대로 놔요. 독립변수를 뭘로 놓을 것까지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자신이. 자, 믿음을 가져라. 자신의 식이 맞고 미분을 제대로 했다면 어디를 어떻게 독립변수로 나눠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불안함을 갖지 말라고. 이거 넓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뭘로 놔요? 부터 벌써 쫄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설지 보면은 지금 뭐 해설지 여기 가로 해가지고 1-1 플러스 A 이렇게 해놨던데 무리지. 그거는 이거의 고인물 이런 문제 풀 때 완전히 그냥 변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 짓이고 우리는 그냥 이런 데지 뭐 이렇게 에이 그렇지 않아?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 해도 된다고. 내가 나오는 거 보여줄게. 해도 된다고. 이거 A 놓고 여기가 A, A 괄호 열고 2-A 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괄호 열고 A, 내가 이 S 괄호 열고 A에 대한 변수로 S라는 넓이를 표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봐. 가로와 세로가 필요한 거예요. 가로와 세로. 근데 세로는 이 점의 Y좌표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가로는 여기 좌표 A에서 여기 좌표, 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나오는 거지. 그럼 요 좌표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잘 생각해봐. 여기가 0이라고 이게 0. 그럼 이만큼이 A잖아. 그러면 이것도 A 아니야 이 길이도? 이 길이도 A잖아. 그러니 요 좌표는 2에서 A만큼 뒤로 간 거지. 즉 2-A가 되는 겁니다. 2-A가. 그리고 둘을 빼면 가로가 2-A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세로가 A 괄호 열고 2-A가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정리해보면 2-2A A 2-A니까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서 A-2 만들고 이거 마이너스 2 앞으로 빼면서 A-1 만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2배의 A, A-1, A-2 뭐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리고 A의 범위는 얘가 이 대칭축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뒤바뀌어 나오게 되잖아. 여기가 더 이상 E-A가 되지도 않고 음수돼 버리잖아. 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A는 딱 절반 여기까지. 이 애가 요런 식으로 올라와서 요 정도가 마지막이 되게 하는 0에서 1 사이 이렇게. 0에서 1 사이. 자, 이제 너희들 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이걸 그리고 뭐 사실은 그림이야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0, 1, 2 0, 1, 2 그럼 Y축 여기 내가 왜 점선으로 했지? 이게 변곡점인 건 알고 있는데 0, 1, 2라서 변곡점인 건 알고 있는데 A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라 니네들 요것만 그리면 된다고요. 요것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것도 구멍이라 알겠어요? 그러니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냐?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데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도 되고요. 그리고 3차 함수 변곡점이 x축 위에 있을 때의 요령 1대 루트 3 1대 루트 3 그러니까 이 간격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일 거예요. 루트 3분의 1 근데 좌표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니까 좌표로 말하자면 1에서 루트 3분의 1만큼 뒤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플 뿐이야. 그래서 정답은 이 지금 함수에다가 S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넣으면 답이에요. 생각보다 계산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수능 때에 자주 쓰는 요령, 수능 문제 관련해서 자주 쓰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3차 함수나 4차 함수, 이 다항 함수들은 세상의 모든 함수가 그렇지만 자신의 최대 최소의 높이는 y좌표를 묻는 거지. y좌표를 묻는 건데 이게 옆으로 평행이동을 한다 해서 최대의 높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더 구하기 편한 녀석이 되도록 요렇게 이동시켜도 됩니다. 이게 하나의 요령이에요. 평행이동으로는 최대 최소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S가 아니라 S0A를 새로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근으로 하는 개수는 그대로 있고 A,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녀석이 나오고 원점 대칭으로 그리고 이제 요놈의 좌표가 씌워지는 거지. 이놈의 좌표. 극대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 S0에다가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만 넣어줘도 계산이 간명해진다. 알겠냐? 이렇게.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가로로의 평행이동으로는 최대 최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뭐 어쨌든 요령이고 이런 식들이 좀 섞여 있어서 이건 실제로 수능 문제이기도 했고 여기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니까 여기는 잠깐 보류할게요. 보류.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게 이제 실상은 본격적인 스토리인 거지.
이 단원명이 방정식, 부등식애의 활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된다.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다. 부등식을 풀어라. 해가 얼마인가? 아이고. 풀어라. 해가 얼마인가? 이런 거 아니라고. 여기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건 다 교점 얘기예요. 교점 얘기. 이 방정식은 교점의 존재 유무, 교점의 개수, 교점의 위치, 교점의 부호, 이런 거 얘기고, 이 부등식은 두 그래프의 높낮이 이야기예요. 어떤 그래프가 더 높은 영역이 어디야? 낮은 영역이 어디야? 얘가 얘보다 항상 높으려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그래프 얘기다. 그러니까 역시나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었으면 아무런 질문이 안 되는 애란 말이지. 자, 3차 방정식에 대하여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여라. 이걸요,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 fx가 요 a 때문에 평행이동을 하는 애거든. 평행이동을. 이게 a가 만약 0이었다고 치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애라고 그랬잖아. 가로사, 세로사짜리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원점을 대칭으로 하는, 변곡점으로 하는 3차 함수란 말이야. 그 녀석이 있는데 이 a가 얘를 원래는 요렇게 있었던 앤데, a가 얘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게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a가 되어야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냐라는 말은 x축과 두 번 만나게 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두 번 만나게 하겠느냐. 이렇게도 두 번, 요렇게도 두 번 만나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변곡점상에서 높이 2, 극소 마이너스 2. 진우야, 극대 2, 극소 마이너스 2 갖는 애라서 저 답은 A가 2가 될 때 이거,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이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방정식을 이렇게 볼 것인지는 푸는 사람 마음이라고 했고, 이건 여러 번 얘기한 거죠. 고등수학 상하할 때부터 수원이나 수원에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삼각방정식 내도록 한 얘기야, 이거. 이제는 좀 알아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등호의 양변으로 얘만 넘기든지 얘를 넘기든지 아니면 얘 일부를 같이 섞어서 넘기든지, 그걸 하는 건 내 마음이라고. 푸는 사람 마음이라고. 그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놨을 때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와 gx는 마이너스 a, 요 두 개의 연립으로 보면 장점이 있죠. 장점. 그 장점이 뭐냐면 3차 함수 하나를 좌표 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 좌표 평면 위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 이 fx죠, 이게. 왜냐, 여기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이죠. 예를 들고 이 마이너스 a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가서 한번 하면 요거 2점이지 뭐. 요게 1점이고 요게 3점이고 이게 음근 2개 양근 하나고 이게 양근 2개 음근 하나고 요게 아이고 얌마 요게 다시 2개고 1개고 가볍잖아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 옵션에 대한 생각, 옵션을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해서 누가 더 간명하게 보느냐가 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일 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한근과 실근을 가지도록 2개의 음근과 1개의 양근을 가지도록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 방금 전에 마이너스 a를 움직이면서 걔를 투어를 시키면서 확인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이건 그냥 참고인데 얘처럼 이렇게 미지수가 올라가 있으면 이게 평행이동 거리가 아니잖아. 평행이동 거리가 아니다 보니 얘를 굳이 이제 아니야 하나씩 보여줄게. 이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된 애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이 곡선 자체를 변형시켜서 이 극대와 극소의 사이에 x축이 놓이도록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x 세제곱 플러스 2만 남기고 3ax 이걸 가지고 기어이 여기 있는 3차 함수 하나를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녀석을 고정시킨 다음에 이 원점에 있는 이 3a가 이제 3ax가 되니까 뭐야 역할이? 기울기죠. 원점 찍고 도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리다가 요렇게 만나게 하는, 요렇게 만나게 하는 순간, 부터 시작해서,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요 접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3점이 된다. 라고 하는, 요런 방식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미적분까지 끝난 애들은 기어이 이걸 상수함수로 놓는 게 편한 거야, 자기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x 세제곱 아니지. 여기서 x까지 나눠버리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분의 2를 그리고 이걸 는 3a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릴 줄 알게 된다는 전제인데, 사실은 미분이라는 게 모르는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하에 배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걸 미분할 줄 모를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적분에 가면 이런 문제조차도 얘를 그려서 3a라는 상수함수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게 아마 대략적으로 보면 y 정근선으로 하고 이거가 다시 정근선이 되니까 뭐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려나? 대충 이 정도 되는 애 같은데. 예. 요거에다가 이제 상수함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다음, 부등식. 내가 아주 수학을 못하던 시절에, 응? 이제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만, 언젠가, 예, 그 수학을 아주 못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못났던 때를 항상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나 이게 기억이 나요. 이 막막함, 이걸 봤을 때의 막막함. 내가 수학을 되게 못하던 시절에 얘도 부등호고 얘도 부등식인 거야. 내가 아는 부등식 두 개는 이렇게 x 뭐 y 이렇게 돼 있고 뭐 2분의 x 이렇게 뭐 3분의 y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이 더하면 얘가 더 크고 뭐 둘이 빼면 얘가 더 크고 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는데 부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는 거야. 연립부등식인가? 어떻게 풀지? 근데 여기 미지수가 달려있네? 미지수가 달려있으면 풀 수조차 없는데? 인수분해조차 안 되는데? 하면서 혼자 펜을 깔딱깔딱 하면서 손도 못 대고 있었던 요 때가 기억이 나요. 정석이 해설지가 없었어. 나는 팔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학원도 안 다녔으니까 이걸 질문하러 가려면 다음날 아침이 밝아 선생님들이 출근을 한 다음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때까지 독서실에 혼자 씨발 모르는 거야. 씨발 모르는 거야.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다른 방법도 좀. 그날 내가 해야 될 수학의 분량이 있고 또 이게 막혔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뒤에 하나도 못 푼다는 걸 뜻하니까. 네가 알아? 그 기분을 알아, 이 새끼야. 니들이 나한테 구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매우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죠. 언제 어디든 언제 뭐 무슨 상황이건 하다못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톡을 보내도 내가 개새끼 한 다음에 답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랬다고. 졸라 서름을 많이 당했다고. 우리 그저 학교에 교무실 말고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는 안 놀고 각 과 연구실이 있어요. 수학과 연구실, 영어과 연구실. 교실 하나 막아놓은 건데 이제 말은 좋아 연구실인데 그냥 휴게실이야. 그리고 90년대답게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전부 담배를 폈어. 교실에서 담배를 폈어. 믿기지 않지. 예전에 교무실이 교무회의 시간이 교장 선생님부터 담배 물고 선생님들도 전부 뻐글뻐글하면서 교무실 그 창문으로 막 연기가 무럭무럭 나왔었어. 예, 진짜 몰지각한 선생들은 복도에도 물고 다녔고. 근데 이제 그게 천지개벽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수학과 연구실에 그 담배 연기 쩔은 곳에 내가 이제 정석을 딱 들고 이렇게 똑똑 하는 거예요. 수학과 연구실 앞에서 똑똑 이렇게 하면 네, 들어오세요 이런다고. 문을 딱 열지?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이 한 8분이 계셨는데 수학 선생님들이 각자 뭐 어떤 두 분은 장기를 두고 있고 어떤 두 분은 TV를 보고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뭘 하고 있고 뭐 두 분 잡담을 하고 있고 막 하는데 문이 탁 열리고 고1 김태화가 딱 그 앞에 서 있잖아. 정석을 이렇게 딱 한 손에 끼고 서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순간 고개가 탁 돌아가 문 쪽으로.
그런 다음에 약간 한 0.5초에서 1초 사이에 멈칫하는 장면, 이렇게 사진처럼 타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우르르 다 일어나. 그러면서 막 아유 배드민턴 치러 갈까요? 막 이러면서 탁구채 들고 배드민턴 들고 나가.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똑똑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문 열고 옆으로 막 빠져나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샥샥샥샥. 그러면 이제 저 안에 막내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고개 탁 그다음에 예, 담배를 딱 빼물고 담배를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쭈삣거리면서 가가지고 질문하고 쌍욕 들어먹고. 이게 내가 유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통로였어. 그러니까 내가 이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 선생님들 잘 계시나요? 살아는 계신가요? 잘 안 살아 계실 것 같은데. 그 당시 30대 후반 40대였으니 명이 아주 기신 분들이면 조금 살아 계실 것 같고. 장훈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랬어. 얘는 아무 때나 질문하면 되잖아. 알아보면 되잖아. 해설지도 있잖아. 자, 영상 여기까지 스킵하고 보세요. 이거가 부등식 두 개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커튼 얘기를 한 거야. 이건 커튼이라고요. 커튼. 무대를 2의 오른쪽으로 한정하겠다 라는 뜻. 나 여기만 보겠다 라는 뜻.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등식을 그대로 놓을 것 같으면 y는 x 세제곱 플러스 a 라는 녀석의 높이와 y는 3x 제곱의 높이가 성립하도록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열린 쪽이 큰 쪽이라는 거니까 얘가 얘가 낮. 알겠어요? 얘가 낮고 얘가 높도록 하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A가 너무 작아지면 이 밑으로 내려오다 이렇게 역전당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A가 얼마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A의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비추. 비추. 왜냐면 곡선 대 곡선은 원래 잘 안 해요. 이거 정답을 말해주자면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y는 3x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에요. 완만한 곡선. 그리고 y는 x 3승 플러스 a는 약간 가파른 곡선인데 요 부근, 원점 부근에서만 얘가 좀 완만했다 갑자기 가팔라지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직각에 가까운 그래프로 생겼기 때문에 a가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닿아서 접하고 꺾어서 올라가는 여기예요. 여기. 요 높이보다 높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것 같으면 공통 접선 문제로 풀어야 돼서 비추다 이거. 알겠어요? 그에 반해 자 2의 오른쪽만 보기로 했고 요 무대에서 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과 마이너스 a의 관계로 볼 것 같으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 이거 우리랑 친한 애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지. 여기 3에서 극소 아니지. 3에서 극소가 아니고 2에서 극소구나. 2에서 극소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2에서 극소했다가 3 뚫고 올라가는
이런 애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라인이 얘보다 아래만 있으면 되니까 이 녀석의 극소값 밑에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이 극소값 마이너스 4인 거 알고 있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더 밑에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야. 알겠어? 요 등호 여부가 마지막 관건이 될 거고요. 등호 여부가. 이거 등호 들어가요. 응? 왜냐? 여기서부터 볼 건데 여기서 이렇게 딱 닿아 있어도 어차피 나 2를 안 볼 거란 말이야. 2의 오른쪽부터 관찰을 시작하니까 항상 이 아이가 떠 있게 돼요. 닿아도. 요런 얘기.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의 활용이다. 높낮이에 대한 얘기다. 높낮이에 대한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뭐 간단하죠. 예상을 대충 해보면 틀림없이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 제곱과 a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이거 이제 그려보면 또 아주 간명한 그림이 될 거고, 너희는 별로 안 친하겠지만 나는 친해요. 얘. 이게 극소값 두 개 똑같은 W 모양 그래프야. 0과 2에서 스치는. 그래서 요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항상 a보다 높으려면 a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의 높이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된다. 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이런 애는 어정쩡하죠? 이런 애는 어정쩡하니까 이게 왜 어정쩡하다는 거냐면 이번에도 역시나 1차 위로 그 미지수가 올라와 있어서 요런 애는 이렇게 상수화 시키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fx 전체를 끌고 가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자체가 아래로 블록의 4차 함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또는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거든. 그러면 항상 지가 제일 낮은 데가 생겨. 이렇게 제일 낮은 데가 생기면 그 제일 낮은 애조차도 0보다 더 크면 전체가 다 0보다 큰 거니까 그렇게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f'x는 4x 3승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건 일종의 배려 같은데 4로 묶고 x 마이너스 a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이게 왜 배려냐면 이건 a랑 무관하게 허근이에요. a가 어떤 실수를 가져도 이건 허근이에요. 이 3차 인수분해는. 그래서 이 꼴은 졸지에 어떤 꼴이 되냐면 그냥 이런 아이가 됩니다. 이런 아이. 여기가 x 이퀄 a인 자리. 극소. 극소. 왜냐면 얘는 절대적인 양이고 이렇게 a 자리에서 마에서 뿔로 바뀌는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너희가 나한테 마음속으로 왜 이쪽이 이렇게 돼요? 이쪽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서 극소가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극소가 하나라는 게. 그래서 fa 극소값이 얼마냐면 a 4승 마이너스 4a 4승 마이너스 3a 4승 더하기 12인데 이 값이 0보다 크면 실수 전체에 대하여 떠있게 되는 거다. 이게 x축이다. 라고. 이게 x축임을 이해시키는데 내가 아직도 우리 지훈이
됐다 안 됐다 해요. 예. 네. 우리 지훈이만 이해시키면 내가 이제 다 성공했다고 보는 거야. 이게 X축이야, X축. 영이. 이렇게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센수학 가면 이제 할 얘기가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표현 바꾸기로 나왔으니 x 4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요 부등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죠. 내가 곡선 대 곡선은 서로 다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넘겨서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0x와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요게요. 아이고, 내가 일부러 그 얘기를 뺐구나. 요게 나중에 진짜 비슷해 보이는데 두 함수 fx x 4승 더하기 저 그대로 썼다고 치자. g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한 다음에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부등식 fx1이 gx2를 항상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라고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와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x가 똑같을 때와 여기 들어간 x1, x2가 서로 다를 때인 건데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요. 네?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법이 아예 달라요. 풀이법이 아예 다르니까 지금 이 문제 유형은 내가 알기로 센수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자면 이 경우에는 4차 함수에 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넣는 x가 동일한 x이기 때문에 내가 이 i를 관찰할 때 이렇게 이 라인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관찰을 할 때 G가 낮고 F가 높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움직여도 항상 이 라인 속에서는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거든요. 요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x1, x2가 넣는 값이 서로 달라야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fx에 어떤 값을 넣고 gx에 어떤 값을 넣으면 그 상황에서는 fx1의 높이가 gx2의 높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건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때야 하느냐? f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의 높이 아래로 gx가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더 낮은 상황이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걸 넘길 수 없습니다. 옆으로 넘길 수 없어요. 이쪽으로 넘길 수 없어요. 네, 따로 구해야 됩니다. 얘의 최소값, 얘의 최대값 이렇게.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쉽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게 두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풀이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꼭 구분을 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요 정도 얘기를 해 둡시다. 예, 다음 시간에 이후 속도가 속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텐데 어쨌든 여기 제일 중요한 데를 하고 있다.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꾸준히 해라. 꾸준히. 아, 나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지 말라고, 도원아. 알겠어? 나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 그만 연습해도 돼. 이거 안 돼. 예? 그래프는 매우 잘해야 돼요.